자, 오늘은 31번 모의고사 6월 거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뇌는 지표면 유형에 맞춰 다리의 경도를 조정해 끊고요. 전해지는 충격력은 비슷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표면 유형에 맞춘다 하는 거는 지표면의 어떤 그 형태가 일단 이거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랑말랑한 건지 아니면은 단단한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다리의 경도를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어느 정도를 이제 맞춰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충격력 자체가 거의 차이가 없다, 비슷해진다 하는 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인간 달리기 선수가 아니고 그냥 달리기 선수라고 할게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달리고자 하는 달리는 사람에 관련된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인 또는 관습적인 지혜에 대해서 챌린지 됐더라. 이게 보통 이제 의문을 제기하더라라고 해서 만약에 단어를 바꾸게 되면은 퀘스천도 여기에 될 수 있고요. 이의를 제기하다 raise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found that 발견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느냐? The ground reaction forces, 그러니까 지면에 반응하는 어떤 힘들, 어디에? 발에. 그리고 the shock transmitted up the leg, 그러니까 다리에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충격은 그리고 다리에 전달해지는 충격, 그리고 신체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충격.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달되는 충격. 뭐 하고 난 후에 어떤 충돌 이후에, 무슨 충돌이냐니까 지면과의 충돌 이후에. 그러면 끊어서 말씀드리면 지면과의 충돌 이후에 신체를 그리고 다리 위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충격은,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빈칸이니까 varied little 하니까 거의 다양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뀐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as 세모 치시고 왜 그러냐니까 이 달리기 선수들은 moved from extremely, 그러니까 매우 complaint, 말랑말랑한 어떤 것에서 매우 단단한 것으로 이제 moved,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에 뛰는 어떤 표면들 했으니까 뭐 달리기 하는 거리, 뭐 아니면 뭐 달리기 하는 어떤 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운동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게 뭐 모래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레탄으로 해서 뭐 육상 경기장처럼 트랙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대로 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연구원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믿기 시작했답니다. 뭐를요? 달리기 선수들은 잠재의식적으로 able to adjust 하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다리의 경도 또는 굳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발의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다리는 잠재의식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일부러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다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단한 어떤 다리 그 표면들을 여기서 띄고 있을 때의 어떤 다리의 느낌과 그 다음에 되게 푹신푹신한 어떤 스펀지라든지 풍선 위에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이라 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적으로 뭐예요? 다르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빈칸 대비라고 지금 얘기하긴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adjust라는 단어의 어휘 변형을 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를 기초로 해서 그들, 즉 달리기 선수들의 어떠한 그 단단함이나 아니면은 뭐 경직도, 굳기에 대한 어떤 인식의 토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단단함이나 굳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표면의 굳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표면이 어떤 표면? 그들이 띄고 있는 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on이치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which가 생략되고 뒤에가 on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점은 시사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create soft legs 하니까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어낸대요. 어떤 부드러운 다리다? Soak up impact forces when they're running on the hard surface 하니까
그들이 뭐 할 때 매우 단단한 표면에서 뛰고 있을 때는 약간은 충격력들을 흡수하는 단단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steep legs 단단한 다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언제냐? yielding terrain 하니까 유연한 지형, 말랑말랑한 지형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지형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일 때는 단단한 다리로 이제 만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이 만약에 바닥이 단단한데 내 다리도 만약에 단단한 상태로 움직여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단한 놈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면 뭐가 삐끗거리고 충돌나고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반대로 우리 다리가 막 헐렁헐렁하면 이렇게 막 걸어요. 막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말랑말랑 이렇게 걷는 상태예요. 근데 이 걷는 상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한 바닥이 아니라 풍선이면은 그냥 휘청거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그런 어떤 풍선이나 푹신푹신한 그런 지역에서도 힘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더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충격의 영향력은 충격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디를 통해서 가는? 다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충격력. 그럼 우리가 충격이 있다 없다 하는 건 뇌를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striking, 놀랍게도 similar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similar 별표 하나 치세요. 빈칸 추론을 만약에 얘기한다 하면 난 저 단어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아까 봤던 것처럼 little buried 또는 buried little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랑 상응하는 단어가 바로 저 similar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ver a wide range of learning surface types 하니까 달리기 표면 유형들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유형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단한 바닥이냐 어느 정도 푹신푹신한 바닥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s a result가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두 번 연달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거 두 개 갖고는 연결사 문제 얘기하지 않을 거고 차라리 contrary to 요 단어가 이제 연결사 추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콘크리트에서 뛰는 것은 is not more damaging. 그러니까 좀 더 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에 뭐보다 soft land 그러니까 soft sand 푹신한 모래에서 뛰는 것보다 결국은 뭐 다리에 더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 damaging 하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서 역할도 하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단순 형용사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왜? 이 damage라는 단어를 동사화 시켜버리게 되면 저건 능동이니까 누구누구를 손상시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ing 써놨는데 뒤에가 전치사 명사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수동태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얘 자체를 그냥 형용사라고 생각하시고 어디에 손상이 드는 뭐 해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장 전체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순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이걸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비교급이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러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비교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에서 뛰는 것이 그렇게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푹신한 모래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비교급상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렬 구조 꼭 갖춰줘야 됩니다. 앞에가 러닝 썼다고 뒤에 투런 들어가면 뜻은 맞기는 하지만 구조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을 해주셔라. 이런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넘어가 볼게요. 32번은요. 이런 겁니다. 올바른 언어적 선택으로 글을 쓰더라도 글쓴이에 대한 청중의 편견을 낳을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올바른 언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뭡니까? 언어에 대한 어떤 전달력이죠. 뭐 전달력이나 표현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표현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글쓴이에 대한 청중의 편견. 그러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one of the great risks of writing. 자, 글 쓰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 어떤 것들?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 그러니까 wording은 뭐 말씨라든지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구두점에 관한 가장 단순한 선택도 때때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당신의 청중들의 편견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unfair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약간은 부당해 보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뭔가 누군가의 차별을 받아서 부당하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약간은 뭐 정확하지 않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래된 문법 규칙인데 forbidd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s 하죠. 부정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o 부정사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to 부정사의 분리를 금지하는 오래된 문법 규칙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정사에서 분리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서로가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몇몇 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항상 부사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 단어가 추가가 되는 게 우리는 보통 분리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 문법 책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요즘 트렌드는 중간에 부사가 한 번씩 들어가죠. 그죠? 몇 번씩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법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십 년 후에, 즉 학생들에게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부정사를 분리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말을 하고 난 수십 년 뒤에 그러니까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하니까 뭐 이 문장에서 행해진 것 하니까 여기서 말은 요것도 지금 따지고 보면 이거 분리부정사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보시는 요거 형태를 학생들에게 말한 수십 년 뒤에 대부분의 글쓰기 전문가들은 현재는 인정하게 됩니다. A split infinitive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이란 부정사가 not a grammar crime이라고 얘기하죠. 난 요거 별표 하나 좀 칠게요. 특히 요 crime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은 어휘 변형으로 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not이 있으니 문법적인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not crime이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그나마 제일 가능성 있는 게 뭡니까? 문법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얘기죠. not crime을 한 단어로 바꾸면. 아시겠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문법적 범죄가 아니래요. 요즘에는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문법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correct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빈칸 추론을 하든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시겠죠? 이런 거는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suppose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의견서를 썼어요. trying to convince 뭔가 설득하려고 또는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신의 시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에 대해서 the need to hire security personnel for the library 도서관의 보안 직원들을 고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시의회 사람들에게 convince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의견서를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을 해보세요. Half of the council members 그 절반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you wish to convince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시켜주기로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설득하면 뭔가 좀 되겠지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중에 절반이요. Remember their 8th grade grammar teachers warning about splitting infinitive 하니까 한번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걸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8학년 시절에 문법 교사가 경고했던 거. 그러면 일단 뭐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시의회 사람들이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때 투부정사는 분리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정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뒤에 보니까 How will they respond? 그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시의회 멤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뭐 할 때요.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서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할 때 도서관 사서들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To always accompany 하죠. 하나의 예시가 나왔어요. 이것도 to 동사 원형에 지금 여기에 always 부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방문객들을 동반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To the rare book room 희귀한 책에는요. 왜냐하면 그게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5번이 지금 일종의 상황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뭔 말인지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우성이가 어떤 의견서를 냈어요. 근데 이 의견서의 내용이 시의회 사람들에게 어떤 도서관에
보안 요원을 이제 투입을 시켜야 된다,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성이가 의견서 내용에 어떤 표현이 어떤 글의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은 to 다음에 always가 들어가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always가 뒤로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의회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버님 뻘이거나 아니면 좀 큰아버지 뻘이거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할아버지 뻘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to 부정사에 관련해서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얘네 둘이 합쳐야 된다라고 배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의견서를 보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놨어? 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을 have suddenly lost 합니다. 잃어버렸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그들의 별표치입니다. automatic 자동적인 회상 또는 기억이라는 거죠. 현재는 지금 현재는 지금 규칙이 아닌 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회상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관심을 잃었겠느냐. 아니 우성이는 지금 분명히 도서관 보안 요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시의회 사람들 그 내용은 안 보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문법적으로 이상하구만 이런 식으로만. 아시겠죠? 그래서 it is possible in other words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it is possible to write correctly 정확하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till offend 하죠. 잠깐만요. stop. 여기서 and still은요 약간 but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밑에 해석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당신의 어떤 독자들의 어떤 언어 능력에 대한 개념에는 뭐를 할 수도 있더라? 별표 치세요. 공격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어떤 글에서는 문법 규칙 이런 게 아닌데 왜 얘는 왜 이따구로 글을 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의 언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빗대어서 얘기하면 시의회 사람들이 과거에 배웠던 그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질문 좀 하잖아요.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 문법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문법적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한 번씩 묻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법이라 하는 것 자체가 세월이 바뀌면 바뀔수록요 조금씩 변화하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문법이라 하는 건 딱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고정된 거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서 해석하는 게 많은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교재, 특히 고등학교 교재들일수록요 그 틀을 깨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수능 특강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글은 어떤 글을 표현을 이렇게 제대로 했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예를 든 게 언어적 문법적 표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